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운 시사교양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게 된 멘토 임성진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시사교양 프로에서는 제목 그대로 저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이슈들이나 토픽들을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른과 동시에 주류 언론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2020년에 가장 핫한 이슈인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제 생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전염병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뭐 사회, 정치, 경제, 뭐 저희 삶의 전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다룸에 앞서서 간략하게나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고 왜 우리는 이에 쉽게 대처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름 그대로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른 점이 뭘까요? 둘 다 작고 아주 성가신 질병들을 일으키는 병원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세균의 경우에는 인간의 체외에서도 환경만 되면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예, 번식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있어서도 위험하지만 이제 체외에서도 스스로 번식을 하는 특성이 방역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인체 외부로 나가면 이제 생존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인간만 감염시키는 게 아니고 인수 공통 질환이라고 해서 인수 공통 질환이 아니라 인수 공통 전염이네요. 예, 인수 공통 전염이라고 해서 박쥐나 뭐 다른 고양이 같은 것도 이제 감염이 됐다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저희는 이제 인류의 질병을 다루던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이토록 쉽게 구할 수 없고 어렵게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메르스라던가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있긴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전염병들의 경우는 되게 빠르게 제압이 됐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기존에 있던 치료제들이 효과가 있어서였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단순히 기존에 있던 약물들로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계속 대입해 보면서 찾아가면 됐던 거죠. 새로 개발할 시간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종플루에 비해서 신종플루나 이제 메르스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에이즈 치료제가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긴 하나 그게 그렇게 임상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건 또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제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새로 치료제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과 돈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충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에게 어떤 효과를 줬고 이제 각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방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에 중국에서 퍼졌죠. 근데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원천 봉쇄가 있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원천 봉쇄하면 되겠죠. 그렇게 전략을 짰던 것이 이제 크게는 홍콩과 대만이고요. 예, 싱가포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은 방법을 썼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후에 노동자들이나 그 유학생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전염병이 창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만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유학생이 들어와서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가 했고요. 뭐 하지만 이제 초반에 썼던 전략으로서는 저희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원천 봉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외교 정치적 상황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원천 봉쇄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저희 나라한테는 이제 이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일단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나면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죠? 이름만 공개하지 않은 채 나이와 성별 그리고 동선까지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확진자들한테 이제 멋대로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밖에 막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벌금을 물리거나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근데 왜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할 수가 없냐? 왜 우리나라는 이게 되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코로나로 고생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어,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저희 나라에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 당연히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은 그 환자를 다른 사람들은 피해야 하니까 뭐 그 사람의 사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는 이제 공익에 미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정부 주도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제 경찰 국가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보장을 한다고 이제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헌법에서 보면은 공익 때문에 이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뭔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추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하면은 지금 같은 사태에 있어서도 좀 더 개인의 권리는 공익에 비해서 포기하기 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죠. 예, 이제 영국과 비교를 해보면요. 영국에는 일단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신분과 뭐 지문 같은 게 국가에서 이제 관리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요. 저희 나라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투표를 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챙겨가서 본인 확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 미성년자인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당연한 일 같죠. 아니, 투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두 번 할 수도 있고 자격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나이가 안 되는데 할 수도 있고 외국인이 와서 해버릴 수도 있고 한데 본인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국인들은 투표할 때마저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할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면 국가가 그 시민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인들은 그런 거를 매우 오래전부터 싫어했고요. 문화적으로 금기시해 왔습니다. 물론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 걸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매번 무산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개인의 권리라는 것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소중한가? 이들은 왜 이걸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우리들은 그것에 비해서 좀 더 쉽게 포기를 할 수 있었는가? 왜 우리는 집단주의적이고 저들은 개인주의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가치가 있겠죠. 예, 영국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공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공산주의, 과거에 그렇게 이름을 떨쳤던 공산주의 형제는 대부분 망했죠. 이제 북한 하나만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로서 남아 있는데 예, 현실에 대입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자본주의에 비해서 공산주의는 실패한 세상이었다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됐죠, 현실은. 하지만 그 공산주의마저도 사실은 이념으로서 보면은 어찌 보면 숭고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두가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기 바랬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소수만 배부르게 먹고 다니기 싫었던 겁니다. 왜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누구는 부자로서 살아야 되느냐? 불공평하다. 여기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뒤엎어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예,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좋은 얘기 같죠. 하지만 이들이 취한 수단은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라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점들이나 아니면은 자신들이 오히려 모순적이게도 자신들이 그러한 권력을 독차지하고 사유화하고 오히려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를 만들어 버렸죠. 예, 이런 예시에서 보듯이 어떤 목적이 숭고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모든 길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 나라의 이제 경찰주의에 대해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하기 위해서 확진자들의 동선과 신상을 공개하겠다. 아, 예, 목적은 좋죠. 예, 목적은 좋습니다. 선의로 포장돼 있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는 되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어떤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동됐을 때 개인의 권리는 그냥 쉽게 짓밟힐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예, 지금 당장에 큰 불은 껐을지 몰라도 저희는 미래에 어쩌면 더 큰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집단주의라던가 전체주의 같이 여러 사람들이 사회에 이제 어떤 숭고한 목적을 두고 개인은 그에 대한 수단으로서만 사용했을 경우에 좋게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나치 독일이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랬죠. 그들은 개인을 수단으로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을 수단으로서 사용한 거죠. 코로나 방역을 위한 수단으로서요. 예, 확실히 효과는 있었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었지만 과연 우리의 개인의 자유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하이에크 인용을 잘못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와 결국에 같은 얘기지만요. 저희가 어떤 선의로 포장된 길을 간다고 해서 그 끝에 꼭 천국이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한국에 대입해 보면은 그 코로나 사태에서의 방역으로 예시를 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 야금야금 국가가 집어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했을 때 최악의 사태는 어떻게 되느냐? 혹시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를 읽어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 1984는 이제 빅브라더라는 아주 큰 권력기관이 모든 개인들을 통제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예, 현실에서는 중국과 매우 닮아 있는 모습일 것 같네요. 예, 지금 당장은 단지 그냥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한다. 뭐 이 정도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포기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그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처럼 개인의 권리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은 중앙 집권 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개인은 사회의 부품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 사회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희생되어야 할 운명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에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 자신의 뭐 숭고한 사상에 대해서 그러한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그것도 사실은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굳이 그 희생에 참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개인의 권리고요. 이러한 부분을 야금야금 침해하면 나중에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구 문명권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경계를 하는 면이 있는 거고요. 때문에 그들은 이번 방역에 있어서 효과적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모를 일이죠. 그들이 지키려고도 했던 게 단지 지금 당장의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주로 듣고 보고 하는 문화가 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에 반대되는 영국의 문화와 개인주의의 관점으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요. 지금 당장의 결과를 보면 한국이 방역을 훨씬 잘했습니다. 그럼 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경찰 국가주의가 어느 정도 장점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점만 있을 수도 없겠죠.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가 잘 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대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오를 수도 없는 일이고 저 또한 그냥 역사와 그런 기존의 철학 아니면은 경제학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본 결과 개인주의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지구촌은 사실 여러 나라가 각자의 실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의 체제가 옳다? 그르다. 이거는 지금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미래의 판단이 되겠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처럼요. 어느 쪽이 맞는지 저희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의 발이 빨랐다 정도는 맞는 말이 되겠죠.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이 바꾸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극단적으로는 이민을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상적으로 남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주류 언론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런 한국의 방역을 칭찬 일색으로 계속 극적으로 좋은 평가만 내고 있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언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만의 견해를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인생에서 큰 기로에 섰을 때 이러한 가치관의 결단이 여러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